내일이죠. 12월 30일 화요일 밤 10시 MBN 현역가왕 시즌3 2회가 방송됩니다. 이른바 2회 방송인데 저는 이번 2회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한번 쉬어가는 회차로 보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놓인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일단 1회 성적부터 짚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률 8%. 숫자만 놓고 보면 같은 시간대에 맞붙은 미스트롯 시즌4 첫 방송 10.8%보다 낮았죠.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1회를 보면서 그리고 방송 이후 반응을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현역가왕 시즌3의 1회는 조용히 지나간 방송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꽤 시끄러웠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비니에서 심사 결과였죠. 특히 정훈이가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은 장면. 방송 끝나자마자 커뮤니티, 댓글, SNS에서 계속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저 무대가 왜 불인정이냐라는 반응도 있었고 반대로 그 판단이 오히려 냉정해서 좋았다는 말도 있었죠. 어느 쪽이 맞느냐를 떠나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난함이에요. 다 잘했고 다 괜찮았고 남는 말이 없는 방송. 그런 출발이었으면 솔직히 저는 현역가왕 시즌3가 꽤 위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논쟁이 생겼고 의견이 갈렸고 그게 그대로 2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시청률 8%를 단순히 낮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화제성이 붙은 상태에서의 8%는 다음 회차로 끌고 갈 힘이 있다는 숫자라고 봐요. 문제는 그 힘을 2회에서 제대로 이어가느냐죠. 2회를 앞두고 나온 제작진 보도자료를 보면 확실히 방향성이 보입니다. 참가자 무대 설명보다는 MC 이야기, 특히 신동엽의 입담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신동엽을 홀린 마스크 걸즈, 신들린 멘트, 현장을 뒤집은 애드립,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실제 예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한 참가자가 심사위원단을 향해 갱년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농담을 던지고 그걸로 심사석이 웃음바다가 됐다는 장면. 긴장한 참가자에게 노래 한 소절을 부탁했다가 생각보다 길게 부르자 한 소절만 부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르냐라고 받아치는 장면. 심사위원들이 하트 날리고 엄지척하는 모습까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신동엽이 잘하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 예능적인 완급 조절은 확실히 탁월합니다. 시청률을 생각하면 이런 포인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이해도 됩니다. 다만 2회 방송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결국 가수들이 중심이고 무대가 핵심이잖아요. 내일은 이런 가수들이 이런 무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더 앞에 나와야 하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신동엽이 얼마나 웃겼는지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이 균형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프로그램 색깔이 흐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2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마스크 걸즈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던 3명의 여성 참가자, 그리고 이들의 정체 공개. 예고 내용만 보면 반응이 꽤 강합니다. 키가 환칠한 3사람이 무대에 서자 심사위원석에서 장도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여기저기서 오마이갓 소리가 터졌다고 하죠. 그만큼 외형적인 반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누가 마스크 걸즈일지 따져보게 됩니다. 이미 1회에 나온 11명은 제외고 예고 영상에서 얼굴이 드러난 참가자들도 후보에서 빠집니다. 숙행, 홍자, 김태연, 배다혜 등은 이미 화면에 나왔죠. 이들은 마스크 걸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동시에 키가 큰 참가자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하이량이에요. 실제로 체격 조건이 눈에 띄는 편이고 실루엣만으로도 존재감이 있는 타입이죠. 그 외에 장하원, 장태희 같은 이름도 거론됩니다. 김다연의 언니로 알려진 진솔이 역시 예고 영상에서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보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진솔이는 키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서 가능성 정도로만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2회 방송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정답을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이번 시즌에서 제가 흥미롭게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장르 폭입니다. 현역가왕 시즌3는 트롯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솔지, 차지연처럼 다른 장르에서 이미 자기 색깔을 확실히 만든 가수들이 나옵니다. 솔지는 마지막 연인 무대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차지연은 가시나무새를 통해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솔지 무대는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빈예서 무대와 함께 상위권에 다투고 있다는 건 방송 밖에서도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회에서는 추가 합격자를 두고 심사위원단이 논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봐요. 이미 1회에서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논리로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설명이 설득력을 갖느냐 아니면 또 다른 논쟁을 부르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청률 리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미스트롯 시즌4는 첫 방송 이후 14%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3%포인트 이상 오른 셈이죠. 현역가왕 시즌3도 2회에서 최소한 두 자릿수에 가까운 흐름을 만들어야 경쟁 구도가 성립됩니다. 다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JTBC 싱어게인4 결승전이 있습니다. 결승전이라는 특성상 시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시청층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1회 8%는 오히려 선방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체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 현역가왕 시즌2에서도 2회 방송 시점에서 외부 변수로 흐름이 끊기면서 동력이 약해진 적이 있었죠. 시즌3는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2회에서 분명한 인상과 감정을 남겨야 합니다. 결국 저는 이번 2회 방송의 관점 포인트를 이렇게 봅니다. 첫째, 2회에서 생긴 논쟁을 어떻게 이어가고 풀어내느냐. 둘째, 마스크걸즈 정체 공개가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셋째, 예능적인 재미와 무대 중심의 이야기 사이에서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느냐.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현역가왕 시즌3는 충분히 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경쟁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흐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12월 30일 밤 10시, 2회는 그냥 지나가는 2회 방송이 아닙니다. 이 시즌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갈지, 초반 기세를 살릴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숫자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반응과 흐름을 보면 이번 방송의 무게는 분명히 느껴집니다.